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여당이 이른바 공수처 법안,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은데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 손에 쥐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수처가 만들게 되면은 최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모든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은폐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오전 3시부터 12월 4일 오전 10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공수처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6만 8천 명이 여론조사에 참가했습니다.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대 혹은 찬성 의견을 개진하신 분은 1598명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수처 찬반조사, 여당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유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수처 신설 찬성 1%입니다.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입니다. 공수처 신설 반대 98%입니다.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종합평가 알아보겠습니다. 공병호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염두에 두더라도 98%, 거의 100% 사람들이 공수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6만 8천 명 가운데서도 98%를 넘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득을 위해서 공수처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시도가 여당이나 청와대나 물러난 조국 등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올바르지 않은 공수처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단행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바로 자유대한민국이 야만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문명의 길을 버리고 야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야만의 길, 독재의 길, 전체주의 길, 영구집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동시에 이것을 추진한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공수처를 반대하는가? 왜 그들은 결사적으로 공수처가 신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님입니다. 권력을 옹호하는 독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 너무 정직하게 하는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검찰이 거칠었어요? 그럼 그 부분만 개혁하면 됩니다. 무슨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검찰은 좀도둑이나 잡고 공수처는 독재 권력, 실질적 큰 도둑을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 이보다 공정할 수 있나요? 도대체 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기이한 공수처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 우리나라 좌파는 세계에서도 가장 이상하고도 간악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방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주장하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좌파로 스스로 등극하는 짓입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국민 좀 삽시다. 나라 걱정 때문에 불면증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늘 감사님입니다. 공수처 신설의 단점이 뭔지 무지랭이 국민도 이제는 알 듯합니다. 최근에 터진 울산시장 정치 공작 사건에서 법을 어기고 정권에 무슨 노릇한 경찰이
바로 중국의 공안 같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종남 님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이번 같은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에서 수사도 못하고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네 번째, 최인숙 님입니다. 공수처는 사실 청와대의 권력 강화입니다. 착한 변호사 20명이 모이면 그곳에서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검찰이 100%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수처에 의해 탄생할 언터치블, 괴물만큼 하겠습니까? 당권 분립 안에서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무소의 뿔과 같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김루비님입니다. 이미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자기 편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도 손을 못 대는 공수처의 질주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범여권 1중대 2중대와 힘을 합쳐 강행하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에 강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특별감찰반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김보경님입니다.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정치권의 신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린내 나는 정권의 자기 보호막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김규식님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여 좌파 독재로 가기 위해 공수처가 신설된다고 생각되어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덟 번째, 박귀덕님입니다. 공수처를 세우는 것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덮으려는 업무입니다. 이번 경찰에게 권력의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것도 자기들이 경찰을 통해서 검찰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한 당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권시호님입니다. 그 악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의를 세울 수 없는 부패한 나라, 독재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배진수님입니다. 옥상옥입니다. 운용만 잘하면 지금의 검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조사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일반인은 검찰 만날 일이 없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 권력을 영원히 가지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행하는 정치폭력이 바로 공수처 신설입니다. 11번째, 백두산님입니다. 공수처의 본래 취지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권력 비리 인사용으로 시작하여 고위공직자 비리 사정기관으로 확대하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다르게 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연장용으로 상대 경쟁 세력을 와해 무력화할 용도로 사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예로 민주당 이해창 대표의 20년, 50년 장기 집권설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12번 스니프 nem입니다. 그들 집권당의 장기 집권에 저 제도가 이용될 것이 100%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차원에서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비리를 덮는 데 공수처를 이용하고 현 검찰 무력화의 도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파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그래서 야당은 특별검사로 맞서야 됩니다. 특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신설이라는 것이 논리로 보나 합리로 보나 이성으로 보나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나 절대로 추진돼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군소 정당들과 힘을 합쳐서 공수처 신설안을 밀어붙일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강하게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